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는 모처럼 잠을 편안하게 주무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의 확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데서 많은 에너지를 넣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문재인과 이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점점 더 문재인이 폭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파가 도심을 메울 것이며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문재인과 좌파 정권이 무도한 방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 우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내년 4.15 선거혁명을 향한 민심의 열차가 출발한 것이고, 길게는 문재인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 거대한 체제 전쟁으로부터 자유우파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 그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내일 토요일 조국을 수호하려는 세력은 지난번 서초동 집회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집회 경쟁은 당분간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히 집회 머리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체제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제가 대규모 집회 사태가 개천절 집회가 과거 모든 집회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987년 6월 항쟁. 1980년대 이래 한국 정치의 시대적 과제는 네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문민화,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세 번째는 지역 간의 정권 교체, 네 번째는 삼김 시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대가 시대를 이끄는 세대 교체. 네 가지 과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첫 번째, 1987년 6월 항쟁은 체제 대결이 아니라 군부 독재와 민주화의 싸움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요체는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하려는 이 전두환 대통령의 50 세력과 민심이 거대하게 부닥쳐서 넥타이 부대까지 총출동을 하는 그런 대규모 6월 항쟁이 벌어졌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항복했습니다. 현명한 항복이었죠. 왜냐? 그 이듬해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김이 분열이 돼서 이 삼김이 집권을 하는 시기가 늦춰졌지만 5년 후인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YS가 승리함으로써, 그래서 4개의 시대적 과제 중에서 첫 번째 문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 항쟁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야 간의 정권교체, 지역 간의 정권교체 두 가지 과제는 DJ가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대교체의 과제는 노무현이 이뤄냈습니다. 좌파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매우 냉혹하지만 어쨌거나 네 개의 시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008년 광우병 사태. 자, 노무현 대통령을 끝내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4개의 시대적 과제가 다 달성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시대적 과제와 상관없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광우병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한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리고 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정권을 잃어버린 좌파 세력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들어선 보수파 이명박 정권을 흔들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항상 대규모 집회 사태를 분석할 때는 그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세력과 그 세력에 힘을 보태주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발달을 해서 대륙에 상륙하기 전까지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태풍이 아니라 미풍으로 그칩니다. 똑같은 이치로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주고 공감해주고 공분해주고 있는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가 없으면 대규모 집회의 태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우병 집회에서의 그런 에너지는 무엇이었느냐?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완전히 선동되고 조작된 정보에 의한 민심의 태풍. 왜냐?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고기 협상을 했다라는 불통의 문제라는 또 불쏘시개가 가세가 돼서 그래서 광우병 태풍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물론 선독과 조작과 왜곡의 집회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은 심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자유우파 이념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중도 실용이라는 엉뚱한 국정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명박의 불행입니다. 세 번째, 2016년의 최순실 사태는 광우병 사태와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선동, 왜곡, 조작,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획하고 주도한 세력이 있었지만 역시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 선동,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래도 최순실의 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런 것이 민심의 폭발을 가져온 측면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집회도 불행하게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탄생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월 항쟁, 광우병, 최순실 모든 집회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대 서초동의 대결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집회 사태는 촉발은 조국으로 됐지만 결국은 문재인과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세력이 어떤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문재인의 뇌에서 기어나온 공산주의자들, 윤희상, 신영복, 호찌민, 손영우, 박노해, 김원봉, 아직도 자신은 사회주의 정책을 신봉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국, 산호맹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조국, 그 조국을 내세워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는 조국을 비롯한 우리 좌파 세력의 핵심 이데올로기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문재인. 어쩌면 내년 4월 총선에 좌파 세력이 200석 이상을 얻어서 패스트 트랙 선거법을 이용을 해서 헌법마저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이런 정신을 담은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바꿔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 문제에 관한 위기감. 이 체제,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자유우파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빼앗길 수 없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좌파 세력이 집권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좌파 수호의 결사대. 이미 좌파는 좌파 집권의 생태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언론, 학교,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시민단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모든 세력이 좌파의 생태계, 좌파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 생태계가 날아가고 이 생태계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좌파의 나름대로의 좌파 수호 전략. 이 체제전쟁이 광화문대 서초동입니다. 광화문 집회는 서초동 집회의 최소한 2배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서초동 좌파 세력 마음대로 한번 모여보라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 우파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파의 나라 지키는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